탄약이 부족하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쉼없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개전 3-4개월 차까지는 미국의 원조를 못 받은 우크라이나에서 탄약 부족으로 러시아군의 화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마스에 탄약고를 당한 러시아에서 탄약이 부족해 북한에게 포탄을 사겠다는 참담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현대전쟁에서 탄약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물자입니다. 그렇다면 항시전쟁을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 쓸 포탄은 나름 충분한 것 같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몇 달 동안 매일 수만 발의 포탄을 쏠 수 있을지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또 만약 러시아처럼 탄약고라도 여러 날라가면 그 좋다는 K9 자주포를 들고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약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우수합니다. 당연히 수출 물량 역시 어마어마한데요. 심지어 시리아 내전에서 우리 포탄이 쓰이는 등 실전성 역시 검증됐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고의 무기 기술을 가진 미국의 정밀포탄 M982 엑스칼리버를 뛰어넘는 고성능 정밀포탄까지 생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수한 탄약 기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탄약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전차나 자주포 같은 크고 무거운 무기가 소모품인 탄약보다 눈에 훨씬 잘 띄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내 소수의 군 전문가들밖에 모르는 대한민국 탄약의 우수성과 그 뒤에 감춰져 있던 한국의 피땀 어린 노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서 8,000km 떨어진 중동에서 한국제 포탄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리아인데요. 현재 시리아 인근에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군대는 우리 기업 풍산이 제작한 155mm 포탄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155mm 포탄뿐 아니라 120mm 전차포탄 역시 많이 수입해 사용합니다. 한국제 탄약은 탄약이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갖췄음에도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아서 세계에서도 한국이 생산한 포탄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포탄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할지라도 튀르키예가 한국산 포탄을 사용하는 게 이상하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TB2 바이락타르 무인기, K2의 현지 라이선스 버전인 T155 피르트나, 첨단 공대지 순항미사일 쏨 등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중동에서 서방제 무기를 가장 잘 만든다는 튀르키예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산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의 숨겨진 면모를 잘 살펴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탄약 수출업체 풍산은 탄약의 소재부터 탄약의 제작까지 모든 공정을 단 하나의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피에 쓸 동합금을 생산하고 이합금을 다시 탄피로 성형한 뒤 자체적으로 합성한 탄약으로 탄약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을 풍산 혼자서 완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 대단한 건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세계 탑급 기술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특히 풍산이 동합금을 다루는 기술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소전 기술인데요. 소전은 화폐 단위를 새기기 전인 동전으로 놀랍게도 이 소전 분야에서 풍산은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점유율 5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보일러용 동파이프, 에어컨용 동파이프 같은 동관 제작 능력 역시 우수합니다. 그렇다고 풍산의 화학기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우수한데요. 풍산이 생산하는 화약의 장점으로는 사용자가 발사하기 직전까지는 어떤 날씨나 충격의 영향을 받더라도 폭발하지 않는 안정성과 발사 후 폭발해야 할 때는 정확히 폭발하는 신뢰성이 뛰어납니다. 사실 이런 수준 높은 포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또 대량으로 납품이 가능한 나라는 세계를 놓고 봐도 거의 없습니다.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도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탄약 개발 능력은 뛰어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바로 러시아 포병의 몰락입니다. 오신트 라크니르의 분석에 따르면 9월 15일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일주일 평균 포격량이 22% 감소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전력이 격감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하르키우에서 격파된 러시아 포병의 수가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 포병 화력의 감소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꾸준히 활약하던 하이마스 포대가 갑자기 활동을 늘린 것도 아니므로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게 확실한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원인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바로 러시아가
포탄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사실 충격적이게도 현재 러시아에서는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700만 대군을 운영하던 소련의 적통을 이은 러시아가 탄약을 못 만든다니 무슨 헛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몰락이 본격화되면서 소련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군수사업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약과 탄피 등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들 역시 직격탄을 입었는데요. NIIPM, TS, NKB 같은 유수의 사업체가 완전히 찢어발겨지거나 군사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의 관할에 편입되는 등 개판이 나면서 공장의 가동이 완전히 중지됐습니다. 실내로 시베리아 알타이 벨트에 있던 비스크 화학공장은 미사일에 사용하는 고체 연료, 포병하기에 내장되는 폭격과 추진체 등을 생산하는 무척 선진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소련 최대의 제트 엔진을 생산까지 도맡았는데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시설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정부 지원은 중단됐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각종 군용 장비를 생산하던 특수 설비들은 헐값에 고철로 매각되거나 폐기됐고 미국에 대적하기 위해 연구되던 각종 무기 사업 역시 중단됐습니다. 게다가 첨단 무기 설계도까지 길가에 버려진 골판지 박스처럼 무시받다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결국 비스크 화학공장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있던 예니세이 화학공장은 오랜 전통과 우수한 생산력을 갖춘 군용 탄약 생산 공장이었으나 이 공장도 마찬가지로 소련의 몰락과 함께 붕괴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소련 양측에서 활약했던 S-300 지대공 미사일에 쓰이는 고성능 추진체 생산이 완전히 중단됐는데요. 이 밖에도 레지스키 화학공장, 파마 폭약공장 등 숱한 탄약 관련 시설이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현재 러시아는 전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탄약 소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손꼽히는 추태로 유명해진 제자리로 돌아오는 미사일 역시 소련 시절에 뛰어나던 탄약 생산 능력을 잃어버려 수십 년 된 구식 탄약을 쓰다가 일어난 참사인데요. 사실 이런 모습은 이전에도 종종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때 세계 최강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국가조차 기술이 퇴화하면서 안정적인 생산이 어려운 것이 탄약 분야입니다. 아무리 튀르키예가 방산강국이라 하더라도 그리 대단한 약의 탄약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또 그럴 기술도 능력도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답게 막대한 규모의 병력을 유지 중이며 이들 부대가 훈련을 위해 사용하고 다시 보충하는 탄약량만 하더라도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규모 탄약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금속 가공과 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 역량을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쏘기 전까지는 절대 터지지 않고 일단 쏘면 정확한 위치와 시간대에서 완벽하게 폭발하는 완벽한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그 증거로 최근 우리와 대규모 방산 거래를 맺은 폴란드도 한국에게 자신들이 사용할 포탄을 주문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생산력만으로는 전쟁에 대비할 만큼 충분한 탄약을 확보할 능력이 되지 않고 한국만큼 성능이 일률적이고 우수한 탄약을 만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탄약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수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탄약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1970년 ADD가 설립되고 뒤이어 1971년 12월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기본병기 긴급시제부터였습니다. 이에 대한 숨은 비하가 있는데요.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예비군 200만 명을 무장시킬 각종화기를 독자 생산할 수 있도록 시제품을 만들 것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병기 긴급시제였는데요. 이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 바로 번개 사업입니다. 대전차 지뢰와 수류탄부터 시작해 박격포탄 등 기본적인 무장을 국산화하는 게 사업의 목표였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한 개발 기간이 너무 터무니없었습니다. 바로 4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황당한 명령입니다. 40일로는 무기 개발은커녕 개발 계획을 짜기도 어려운 시간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술진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습니다. 아침 8시에 ADD로 출근했다가 통금을 피하기 위해 밤 12시에 군용차로 귀가하며 무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그냥 열정만으로 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형 화학기술을 가지고 있던 한국화약의 기술력을 이용해
안정성이 뛰어나고 정확히 통제할 수 있는 군용 폭약을 개발해 탑재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덕에 같은 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창문 샤시로 쓰이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바주카의 시험 사격에 성공하며 우리 능력으로도 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연구진도 그렇게 생각했고 분위기가 크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대전 차질에 크레모와 수류탄 등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시연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급하게 만들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길지 만든 사람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또 후진국답게 격발에 사용할 전선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시험에 2개를 두고 작동이 안 되면 하나만 터트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한 발만 터트리려다가 옆에 있던 다른 무기까지 폭발하면서 대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있던 곳까지 폭발로 인한 파편이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이에 놀란 유재웅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시험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담담히 시험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모든 시험을 확인한 뒤 지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무기개발의 본격적인 단초가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박격포탄에 화약을 채워넣는 과정에서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발사 충격으로 빈 공간에 있던 화약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며 박격포 안에서 포탄이 터지는 참극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박격포에 내장된 폭약을 기폭하는 기폭장치 역시 정확한 타이밍에 기폭하지 않는다면 포구를 벗어나자마자 유폭해 적이 아니라 아군을 살상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발품을 팔다가 당시 미군에서 운영 중이던 군사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할 힌트를 얻었습니다. 군사지원단 소속 미군 대령이 우방인 한국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상세한 자료와 기술을 제공한 것입니다. 요즘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한국과 미군의 기술 격차가 상당한 데다 냉전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연구진의 절실함이 없었다면 절대 얻어낼 수 없었던 황금 같은 기회인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 끝에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화포 기술을 가진 엄청난 탄약 강국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39경장 155mm 포에서 사용하는 미국의 M982 엑스칼리버 포탄보다 더 정확한 정밀유도 포탄뿐만 아니라 사거리 100k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제트 추진 포탄의 개발을 당당히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고난과 역경을 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더욱 연마해 왔으며 지금은 미국조차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유일무이한 탄약 생산 강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